남원시가 지역 특산품을 개발 지원하는 원푸드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향과 관련 상품 위주였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결과 아동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취약 대상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내란 외환죄 압수수색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대금을 부풀려 거액의 대출금을 받은 시공업자와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3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남원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개발 지원하는 원푸드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향과 관련 상품 위주로 지원했던 대상 품목도 다양화시킬 계획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 한과로 알려진 강정에 백향과 청을 바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남원시 주천면에 위치한 웅치마을 영농의 주민들이 설날 납품할 제품 생산에 분주합니다. 남원시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푸드 육성 사업의 대표 식품인 백향과를 이용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타민C로 먹는 강정은 없어요. 근데 백향과로 만들어 보니까 비타민C가 함량이 많고 남원시에서 특화 작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작물로 저희들이 이제 백향과를 하다 보니까 이 향이 굉장히 또 우리한테 기분을 좋게 만들고 더 맛있고. 그동안 에이드와 같은 음료로만 사용되던 백향과가 떡의 재료로 첨가되면서 상품의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영양 성분과 풍미까지 더해지면서 수출 주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백향과는 그냥 단순히 청으로만 사용해서 에이드 정도 먹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한번 남원산 백향과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백향과 떡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그 풍부한 맛이랑 그런 게 잘 살아 있어서 인기가 많이 좋습니다.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그 찹쌀떡 같은 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수출 쪽도 지금 문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남원을 대표하는 식품이 백향과만 있느냐는 일부 시의원들의 지적에 남원시는 원푸드 식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남원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 가루쌀과 팥을 이용한 제품 생산도 다양하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시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공모 사업에 참여해 농가 생산시설 예산 지원도 나설 방침입니다. 남원에 많은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취지입니다. 저희가 그 상품들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들을 가지고 현재 접목하고 있고요. 백향과도 있고 가루쌀도 있고 팥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제품들을 개발하고 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특산품 생산 지원에서 벗어나 2차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에 나서는 남원시. 백향과와 가루쌀 등 남원 특산품을 이용한 새로운 지역 대표 상품 개발에 농가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2025학년도 전북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결과 아동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취약 대상 아동은 1,159명으로 지난해보다 1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 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 500여 명 중 익산 지역 아동 2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취약 대상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립국악단 노조원들이 정읍시의 노동 탄압과 갑질 등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립국악단 노조원들과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정읍지부는 14일 정읍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가 국악단 공연을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무 형태를 불법적으로 바꾸려 하고 심사위원을 동원한 평가로 갑질을 했다며 노조 탄압을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학수 시장과 국악단장은 국악단 설립 취지에 반하는 공연 축소, 예산 삭감, 노동 탄압을 당장 멈춰라. 정읍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방식으로 단원들을 평가한 것이고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협약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내란 외환죄 압수수색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해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법원이 영장에 군사상 비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명시했음에도 현행법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대통령 경호처의 행태는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대금을 부풀려 거액의 대출금을 받은 시공업자와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1부는 사기 혐의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발전사업자 30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과 공모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공사 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을 두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는데요. 효과를 볼지가 관건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정국 속 해외 출장이라는 비난에도 4박 5일간 일본 일정을 소화한 경남 의령군의회. 해외 출장으로 지금 국민들 논란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연수 시기도 도마에 올랐지만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견학으로 짜여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양천구의회도 지난해 5월 18일 헝가리 출장을 다녀와 빈축을 샀습니다. 왜 일정을 오늘 잡으셨어요? 해외 선진 문화를 보고 오겠다는 명목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외유성 출장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때마다 불거지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논란. 실제로 최근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약 3년간 지방의회 주관으로 지방의원이 다녀온 출장 915건이며 지출된 예산 약 355억 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의회 국외 출장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출장 전후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출국 45일 전에 출장 계획서를 공개해야 하고 출장 후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셀프 심사를 막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강화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하루 한 번 기관을 방문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규정에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무엇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선책을 마련해도 도돌이표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필요시 꼭 가게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게 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원들에게 의정비에 포함해주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결과 보고 끝난 다음에 그 연수에 대한 내용을 정책이 얼마나 반영했는지 이런 것까지. 정부가 이번 규칙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지만 징계나 처벌이 있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규칙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규칙 개정만으로 굳어진 악습을 깨트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남원시가 2025년 상반기 귀농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 달 10일까지 받습니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등을 위해 가구당 3억 원 한도,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7,500만 원 이내 연이율 2%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 분야 근로 기준이 완화되는 등 신청 자격 제한 규정이 일부 폐지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유도하고 농촌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원광대학교는 16년 만에 등록금을 4.8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원광대의 평균 등록금 75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 학생들은 786만 4천 원가량이 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광대는 당초 등록금을 5.1%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학생 반발 등이 이어지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7차까지 개최해 4.85%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광대는 2009년에서 2021년 등록금을 동결한 이후 3차례 인하하는 등 사실상 15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왔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가운데 중앙 정치권과 달리 전북 정치 시계는 쉼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등 중앙 정치권의 정치 일정은 사실상 모두 멈춘 상태라는데요. 국회 상임위뿐 아니라 국민의힘, 민주당 등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둘러싼 지리한 싸움만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 주말도 없이 매일 국회에 상주하고 있지만 대부분 활동이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는 2025년 새해 시작과 함께 당직 인선,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합니다. 박희승 의원과 윤준병 의원도 각각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예타특례법, 산지은행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과 별도의 의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구는 올해 6억 원을 투입해 농촌마을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순창구는 기존의 빈집 정비 철거 지원과 함께 올해부터 농촌주택 지분 개량 사업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빈집 철거는 400만 원, 행랑채는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농촌주택 지분 개량 사업은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창군이 지역 물가 안정화를 위해 착한 가격업소를 52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25개소에서 올해 지정업소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고창군은 착한 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금도 업소당 1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된 임실군이 지난 13일 인증 명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또 임실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포상금 100만 원을 애향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임실군과 공무원 노조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의회가 14일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제358회 임시회에서는 상반기 군정보고 청취와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 집행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국비사업 유치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부담으로 상반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